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 5시 30분이 되면요. 여러분과 함께 장외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 세계로 안내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요즘 시장, 특히 오늘 더 한층 힘든 날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바람들이 불었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 함께 할 테니까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용주입니다. 힘든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이라는 것은 희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특히 장외 주식은 이렇게 힘들 장일 때일수록 그 빛을 더 발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는 한 번쯤은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달려볼게요. 여러분, 힘들 때 계속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부지런히 떠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투자처로서 장외 주식의 시장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슈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소장님, 확실히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IPO 시장이 있어서도 지금 초인종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계속해서 상장 철회 뉴스가 들립니다. SK쉴더스, 윈스토어, 테리페이퍼까지 사실 기대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였죠. SK쉴더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침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주 매출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구주 매출로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시장이 나빠지면 기본적으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초에 상장을 노렸다가 기관의 수요 예측이 흥행에 참패하면서 상장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시장이 안 좋구나, 안 좋고 시장이 정말로 답답하게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종목이 올 들어서 상장 철회를 하였습니다.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고 느낀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턴의 길을 다시 좀 자처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좀 좋아지는 대로 다시 한번 녹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저희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볼게요. 자, 새 정부도 출범을 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양도세 이야기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네, 이 이야기 그렇습니다. 좀 나눠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상당히 힘든 시장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주식 양도세가 폐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재의 소식입니다. 특히 100억 이상의 사랑에 명한 가세가 추진된다. 이 뜻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도세를 폐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때 일정 시간에 공매도도 금지할 조항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운 소식들, 특히 이 장외 주식에도 주식 양도세 폐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 거래에서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양도세입니다. 네. 주식 양도세로 인해서 직접 장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면 동일하게 장외 주식도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상장 시장에 있어서도 좀 활기가 뛸 수 있을 만한 뉴스가 계속 들려오기를 좀 바라보면서, 일단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LG CNS 관련해서 주간사 선정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지금
주 관사 선정 임박이 좀 들립니다. 뭐 KB증권 유력설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소장님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실까요? 입찰 제안사를 발송을 했습니다. 한 네. 5개 주관사를 선정해서 발송을 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KB가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LG CNS가 하반기에 상장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구주 매출입니다. 맥컬리가 갖고 있는 지분, 전체 지분의 35%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모지정에 들어가야만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찰 제안서를 좀 발송했는데 관련해서 몸값이 또 7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소장님, 예. 다음 뉴스를 보니까 제1기획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EVR 스튜디오에 17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예. EVR 스튜디오라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심 그렇죠. 있게 보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장이 어려울 때 네. 그 어떤 VC들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 시장에 메타버스 선도기업인 EVR 스튜디오, 중소기업입니다. 상당히 작은 중소기업의 대기업인 제1기획이 170억의 투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주당 발행가가 신주로 한 15,000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EVR 스튜디오의 미래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성장주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맹매를 맞고 있는 상황 그렇죠. 속에서도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뉴스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좀 괄목하게 좀 바라볼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VR 스튜디오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 이슈가 좀 많아서 하나씩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코스피행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이네요. 오, 소장님 요즘 카카오 그룹주들도 힘들죠. 맹매질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그렇습니다.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노크를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예. 분모가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말 힘든 게 바로 카카오 주식입니다. 예. 그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 그룹 주식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가 된서리를 맡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만큼 기술주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폭락하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주인 카카오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러나 시장은 항상 기억을 합니다. 되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카카오 모빌리티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 하반기에 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은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을 애면하지 마시고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답을 줍니다. 카카오 살아날 날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하나둘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카카오는 또다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는 주식으로 보시고 장외 주식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도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카카오 그룹주의 앞으로의 방향성 저희도 추적을 해보겠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해외 시장에 나이스하게 안착한 쿠팡을 좀 보도록 할게요. 쿠팡하면 사실 꼬리표가요. 뭐 로켓 성장도 있었지만 계속 따라다녔던 게 적자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 소식을 예.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식은 최저가로 갔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주식의 흐름이 갔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 $10 미만으로까지 밀렸습니다. 예. 다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주식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커머스의 선두기업에 있던 쿠팡 뒤를 이어서 상장을 앞두고 있던 마켓컬리가 상장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마켓컬리 또한 계속해서 지금 적자에 연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식품 관련 부분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 주가의 하락은 상장을 앞둔 마켓컬리가 공모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지금 나와 있는 9만 원 이상의 가격은 좀 헤비하다, 좀 무겁다 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켓 관리는 조금만 더 보수적 관점으로 주식을 편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 관리, 그쵸. 지금 상장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조금 힘들죠. 그래도 쿠팡은 시간외에서 많이 뛰었다라는 뉴스도 후발적으로 들려오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이슈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비트코인이 요즘 투자하신 분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정말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죠. 정말 우리 특히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투자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20대, 30대들이 비트코인에 올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빛의 속도만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가상자산 플랫폼인 두나마 빗썸도 급락을 했습니다. 실은 두나마 빗썸이 갖고 있는 자산의 범위가 대단합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도 대단하고 있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속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4천만 원대가 일시에 붕괴되는 현상까지 보인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장외 주식에 있는 두나무와 빗썸도 그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계속해서 4천만 원 아래에서 현재 보이고 있고 코인 시장도 다 파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서 지금 주식도 코인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구간인데요. 이럴 때 장외 주식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렇죠? 여부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시세가 좀 궁금해요. 형이 좀 그렇죠. 선전을 안 좋은, 못해서. 그렇죠. 네. 우리 그 형이 가야 이 동생도 힘을 받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 거래소 코스닥이 2,550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2,550은 거의 11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550. 상당히 낮아봤지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생태의 리듬입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저는 장외 주식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한 주간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CNS가 10,000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유는 바로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77,000원짜리 주식이 88,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맥컬리의 구주 매출 부분, 특히 맥컬리 지분이 전체 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 빗썸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0만 원대가 다 붕괴됐습니다. 붕괴됐고요. 2등인 빗썸이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가치적, 내재적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1등보다 2등이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매수의 주체가 개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이 매도물이 두나무단 빗썸이 많으면서 25만 원까지 과도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빗썸이 이 정도 밀렸다면 매수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어제 제일기획 소식 알리면서 15,500원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10,000원 밀렸네요. 85,000원. 그러나 전주 대비해서 큰 변동 없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야놀다 변동 없이 92,000원, K뱅크 변동 없이 2만 원을 지켰습니다. 당근마켓도 80만 원대를 지키고 있고 야나두, 컬리 거의 전주 대비 변동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현재 안전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은 이 시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큐라티스 1,500원까지 보면서 전주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앞서 말한 대로 빗썸코리아 또는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하락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장외 주식은 안전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우산 속에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우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도 여러분 이 속에서 좋은 기업들 발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십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그렇다면 지금은 냉정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좋은 기업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관점이 답이겠군요. 아, 그렇죠.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보면 공모주는 철회되고 있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이잖아요. 공모주가 뭐 장애 주식의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그러나 시장이 나쁘면 철회했다가 시장이 좋을 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소나기 내리는 곳에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상장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히 흥행 요소가 안 됐기 때문에 철회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게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기업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철회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시장이 안 좋아서 상장처를 미루고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재상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시장에 매도물은 쌓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수물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하 2층이 언제냐 물어봅니다. 지하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5층이냐? 네. 6층이냐? 7층이냐? 이런 장일 때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넉넉한 마음으로 좀 보시고요. 이럴 때 장기주식 공부해 보는 것도 투자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쉬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전략이죠. 관점에서 여러분 좀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장외주식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근데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방송 녹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실까요?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활발하게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장애 주식에 대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질문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을 거래하고 싶은데 모든 장외 주식은 매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소장님 언제 매도하냐가 중요한 거겠네요. 아, 그렇죠. 예. 상장 전이니 상장 후니 후인지. 이 차이죠. 예. 정확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이 거래소 코스닥 종목들 특히나 장외 주식의 양도세 문제 폐지까지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장외 주식이 아직까지 양도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하면서 장외 주식의 양도세 폐지도 함께 이루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을 상장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장 후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장외 주식 거래 활성화가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외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함과 동시에 장외 주식의 양도세의 활성화, 양도세 폐지와 장외 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이냐, 상장 전이냐, 후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네, 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도 목적은 상장 이후까지 잘 성장할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Q&A 시간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시나 보다요. 그렇죠. 장외에서 매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호사님 바로 매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오.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벤처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맛에 벤처 기업에 자기 젊음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외 주식에 있는 기업, 특히 이제 벤처 기업들이 직원들, 우량한 인재들을 모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이는 당근을 줍니다. 바로 그게 스톡옵션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현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톡옵션 조건이 2년간의 낙이 걸린 스톡옵션이라 하더라도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매수세는 많다. 다만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매도 오케이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우리 한 질문 더 살펴볼까요? 장외 주식 시장도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공시 제도가 있나요? 라고 하셨지만 소장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회사의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게 또 장애주의 단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장이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잠시 정리해보고요. 저희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장외 주식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공시제도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외 주식을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거래 팁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소장님, 안전하게 거래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프로그램 이름이 상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장외 예. 주식은 실은 주식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보다는 본인이 투자한 원금을 지키는 것도 투자 아니겠습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큰 전략적 전술에서 오늘 가장 저랑 호흡이 큰 좀 전술입니다. 맞으시네요. 예, 잘 맞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돈을 버는 것보단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아요. 주식 게임 예.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에서 앞서 말한 대로 이 공시 제도도 없고 만약에 회사가 폐업했을 예, 때 그때 휴지가 어떡하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장애 주식은 공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장애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탄력성이 큰 게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장애 주식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 주식 이 종목을 사라는 사람들, 특히 요즘 많은 전화에 상담 전화가 아마 일반인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장애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특히 온라인을 거래하고 있는 장애 중개 업체라든가 또는 개인 매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였을 때 성공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말했을 때 그 종목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 나온 뒤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인가?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는 그 주식 가격이 5,000원에 나왔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추천받은 종목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환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를 확인해라. 예. 1차적인 여가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블로그나 카페에 보시면 요즘 뭐 부유란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그 안에 보시면 매도물이 많이 나온 종목은 그 종목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주식이기 예? 때문에 특별한 주식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식을 팔 때 여러분들이 주는 특별한 주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벽이 많이 나온 종목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장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할 때 그러면 주관사가 선정되어 있는가. 상장 1년 전에 외부감사 기간에 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반드시 주관사 네. 선정과 외부감사 기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해주시고 통일주권 발행 시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시간상 통일주권 발행 시점이 여러분이 전화 받는 시점이 한 달 전이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사도 급격하게 한 달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면 이 주식은 주식을 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뉴스가 나오거나 주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절대 편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로 뭔가를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팁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를 해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소영주의 장외주식 상식투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다채로운 소식 들고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